미국 중부사령부 병력은 이란에 대한 최신 공격을 90분 동안 진행한 뒤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오늘 아침 현지 시간 이후 두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네 번째 야간 공습을 감행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란 측은 최근 며칠 동안 3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테헤란은 미국의 걸프 지역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 이후 방어적이고 단호한 공격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이 지난 일주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7척의 상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4뉴스 특파원 빌라 슬라딘이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 불안정한 휴전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군은 이란 목표물에 대해 나흘 연속 야간 공습을 감행하며 남부 전역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맞대응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센트커머, 이란이 일주일 만에 최소 7척의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를 중동의 에너지 수출 경로 추가 차단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오만을 공격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미군 기지와 미국의 이익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은 마지막에 남겨두겠지만 결국 우리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들을 아주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밤에도 그들을 아주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밤에도 아주 강하게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들에게 정말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다음 주엔 발전소가, 그 다음엔 다리가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모든 다리도 파괴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위협으로 협상을 압박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투가 여전히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란과 걸프 국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란과 다시 전면적인 군사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석유 가격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특파원 빌라 슬라딘, 24뉴스 중동 담당 아리엘 오세란이 함께합니다. 먼저 아리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48시간 동안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네. 전화한 점은 미국이 공습의 속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공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에 여러 번의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진적인 긴장 고조가 계속해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군사 작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한 휴전과 공습 중단보다는 완전한 군사작전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10시간 동안 최소 2차례 1시간 넘게 이어진 공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주와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이 공격을 감행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양해각서 준수 여부는 이란의 이행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즉 성과 기반 합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선박 공격을 중단하고 해협을 개방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해서 선박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공격을 촉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란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선박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이자 동시에 미국의 조건에 따라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레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입장이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의 이 전쟁에 참전하길 원하나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스라엘은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하는 실수를 저지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이스라엘 관리들도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란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이란에서 아직 타격해야 할 군사 목표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군과의 공동 노력으로 이란 정권에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인프라, 경제적 결과까지 포함해서 봉쇄로 인한 영향도 포함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현재 갈등을 확실히 확대시키는데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현재 이란 정권 하에서 이란이 어떤 양보도 할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핵 프로그램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이 지역의 무장단체, 비국가 행위자들에 대한 그들의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직 분사적으로 이란의 그런 능력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거나 아니면 점점 더 많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결국 이란이 이러한 사안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리에, 지금 이란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 말은 그것은 미국과 맞대응을 주고받고 있는데 더 강하게 나올까요? 지금 이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들의 주요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보였다면 해협이 아무런 요금 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양해각서 60일 기간을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61일째 되는 날 그들은 해협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런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는 순간에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미국 보복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이루려는 걸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나라들이 백악관에 압력을 넣어 공습을 중단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큰 계획은 그 나라들이 미국에 이제 떠날 때가 됐다고 설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둔이 오히려 그 나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자기들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만 옆에 다른 대체 경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해협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들의 해협 지배력 행사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 과정의 시작에서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외교전에 맞춰 움직였다면 그들이 꽤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뿐만 아니라 매시간 미국의 공격을 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약화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란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란은 미국 군사시설과 동맹국 영공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며 밤사이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등지에서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며 자국 영토를 계속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이란과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아리에, 이것이 여전히 제한된 군사작전인가요? 아니면 확산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사실상 지역 전체로 번지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 지역의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40일간의 전쟁과는 달리 그들은 그 나라들의 핵심 인프라나 민간인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과 같은 나라들에 있는 미군 기지로만 공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해상에서 민간 선박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핵심 인프라 측면에서는 40일간의 전쟁 때와 같은 수준으로 이들 국가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들 국가에 똑같은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핵심 인프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조차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이란에 맞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여기저기서 은밀한 공격을 했다는 보도는 많았지만 본격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보다 수위가 낮은 지금 그 나라들의 대응도 여전히 같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이란이 그들의 기반 시설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지속적인 위협이라는 점을 그 나라들에게 다시 한번 입증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나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나에서 후티 반군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 정권이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겉으로는 테헤란에 대한 유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란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더욱 대담해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대리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선 부근에서 이를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국가들이 직접 개입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서도 핵심 인프라가 공격당해도 그 선을 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 걸프 지역에서 나타나는 후폭풍은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성 때문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레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우리는 점진적인 긴장 고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압력이 계속 쌓이다가 큰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결국 모든 것은 트럼프와 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란 정권은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어떤 양보도 할 의사가 없고 어떤 것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이는 미국의 이익입니다. 전 세계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해상 운송은 현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 그리고 다음 행정부 모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하고 어쩌면 그곳의 일부 섬에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 섬들을 점령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란 남부 해안, 이란 해안에서 이란군을 밀어내고 좀 더 멀리 밀어내면 그들은 현재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일부 섬들의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 섬들을 장악하게 되면 이란이 그 선박들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